신다섯 이후 잘못된 건강상식의 위험성과 저녁 소식의 함정.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경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적게 먹는 것이 미덕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녁 식사는 배의 70%만 채워라라는 말은 이제 거의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죠. 50살, 55살을 넘긴 중장년층 분들은 이 말을 마치 신성한 규칙처럼 여기며 밤늦게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아도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을 일종의 자기관리라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임상에서 목격한 진실은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그 절제가 오히려 몸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암이나 심각한 악성 질환, 그리고 갑작스럽게 생명을 위협하는 중병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이런 잘못된 건강 상식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10년 넘게 저녁 소식을 철저히 지켜온 분들의 몸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날씬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손발은 사계절 내내 차갑고 소화기는 기능을 잃어 정작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 힘든 병이 깊숙이 자리 잡은 상태인 것이죠.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을 무시한 채 오직 적게 먹어야 한다라는 단편적인 숫자 노름에만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확신이 여러분의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불길이 사그라드는 시기, 55세의 한의학적 진실. 그렇다면 왜 하필 55세일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 연령대를 기점으로 인체 내부의 기운의 법칙이 완전히 재편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20대, 30대일 때는 몸속의 양기가 하늘을 찌르듯 왕성했습니다. 해가 머리 위에 떠있는 대나처럼 무엇을 먹어도 태워버릴 수 있는 강력한 소화의 불길이 있었죠. 심지어 돌덩이를 먹어도 소화시킨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55세를 넘어선 시점부터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한의학의 고전에서는 이 시기를 해가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는 황혼에 비유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일지 모르지만 몸속에 뜨거웠던 양기는 점점 안으로 숨어들고 소화력과 기초 대사량은 20살 청년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급감합니다. 엔진의 마력은 떨어졌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운전하려 하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아직도 저녁은 무조건 7%만 먹으면 된다는 단순한 수치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진정한 건강관리는 칼로리 계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기운이 어디로 흐르는지, 내 정신이 얼마나 편안한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6가지 원칙을 무시한다면 설령 저녁을 단 한 입만 먹는다 해도 그 음식은 영양분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몸속에서 썩어 문드러져 영식, 즉 종양과 혹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뿌리째 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보내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차가운 생채소가 몸속 얼음강을 만든다. 비극적인 임상 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분은 환갑을 간 넘기신 분으로 평소 인품이 훌륭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최고급 유기농 식재료만 고집하며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저녁 식사만큼은 10년 넘게 70% 소식 원칙을 지켰고 주된 메뉴는 항상 신선한 양상추와 브로콜리, 그리고 기름기 없는 닭가슴살을 곁들인 차가운 샐러드였습니다.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절대 가열하지 않은 생채소만을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분의 안색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에는 누르스름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기운이 돌았는데 이는 단순히 피부가 변색된 것이 아니라 장부 내부에서 올라오는 죽은 기운의 신호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전율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겨울철 얼음물을 만지는 듯한 극심한 냉기가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대형 병원 정밀 검사 결과 그분의 위장 안에는 이미 정체를 알 수 없는 혹들이 여러 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의사는 위 전체를 절제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역설입니다. 현대 영양학이 말하는 비타민과 항산화제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정작 우리 몸의 근본인 온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위장은 음식을 단순히 저장하는 자루가 아니라 뜨거운 불길로 음식을 익혀 에너지로 바꾸는 가마솥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명문지화, 라 부르며 생명의 근원적인 불꽃으로 여깁니다. 55이 넘으면 이 불꽃은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집니다. 그런 연약한 불길에 차가운 생채소와 얼음장 같은 샐러드를 들이붓는 것은 소화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장의 엔진을 단숨에 꺼뜨리는 행위입니다. 불이 꺼진 소단의 음식은 영양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썩어 독소를 내뿜으며 결국 암의 씨앗이 되는 어혈과 담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시계에 순응하라. 해가 지기 전에 한 끼 첫 번째로 제가 제안하는 생명의 원칙은 바로 식사 시간을 자연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녁을 일찍 먹으라는 권유를 넘어 우주의 섭리에 우리 몸을 동기화하라는 뜻입니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면 자연계의 양기는 땅속 깊은 곳으로 숨어듭니다. 만물의 기운이 안으로 수렴하며 휴식과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지면 비위와 장부의 활동 에너지는 하루 중 가장 낮은 지점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업무의 긴장 속에서 끼니를 대충 때우다가 정작 몸이 쉬어야 할 시간인 밤 7시, 8시, 심지어 9시가 넘어서야 푸짐한 상을 차립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가하는 잔인한 고문과 같습니다. 특히 55세 이후라면 저녁 식사 시간은 반드시 앞당겨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왜일까요? 이 시간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아직 따스한 양기가 남아있어 우리 몸이 그 자연의 에너지를 빌려 음식을 수월하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밤 8시나 9시에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미 의 기운이 지배하는 차갑고 무거운 시간대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때 먹는 한 숟가락의 음식은 그저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이 비축해둔 소중한 생명 에너지를 억지로 끌어다 써야만 간신히 소화되는 짐이 됩니다. 이는 내일을 위해 남겨둔 연료를 미리 태워버리는 것과 같으며 결과적으로 노화를 앞당기고 장기를 지치게 만듭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 속에 부은 얼굴과 무거운 눈꺼풀은 밤새 당신의 위장이 비명을 지르며 사투를 벌였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접어두십시오. 오후 6시 이전의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차가운 과일의 배신과 쌀밥의 숭고한 기운 5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건강식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과일과 채소의 이면입니다. 많은 분이 병원에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라는 말을 듣고 저녁 식사 후 사과나 수박을 후식으로 즐기십니다. 하지만 55이 넘은 분들에게 이것은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체질적으로 열이 많고 고기 섭취가 잦아 차가운 과일이 균형을 맞춰줄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인의 중장년층 몸은 이미 차고 습한 기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 이미 소화의 불꽃이 잦아든 이장에 차가운 과일 한 조각을 넣는 것은 겨울철 벽난로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여교사분은 매일 아침 독소 제거를 위해 얼음을 넣은 채소 주스를 마시고 저녁에는 밥 대신 차가운 생채소 샐러드만 드셨습니다. 그 결과는 손가락 관절이 굽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과 부어오른 무릎이었습니다. 몸속에 얼음강이 만들어진 것이죠. 몸이 영양을 흡수하려면 반드시 열이 필요한데 부족한 불씨를 과일을 데우는데 다 써버리니 정작 관절과 장기를 돌볼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55세 이후에는 비타민 수치라는 죽은 숫자보다 내 몸을 움직이는 생명의 온기를 지키는 것이 수백 배 더 중요합니다. 이와 연결되는 6번째 원칙은 바로
따뜻한 흰쌀밥의 재발견입니다. 최근 탄수화물을 만악의 근원으로 보는 유행 때문에 밥을 끊고 고기나 견과류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의 정수인 황제내경에서는 오곡을 으뜸으로 쳤습니다. 쌀은 봄의 생명력을 품고 여름의 태양을 받아 가을의 결실을 본 우주의 기운이 농축된 결정체입니다. 특히 기력이 쇠한 55세 이후에는 고기처럼 무거운 단백질보다 20분이면 정미로운 물질로 변의 몸에 스며드는 따뜻한 밥이나 죽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밥을 끊고 고기만 먹는 이들의 얼굴에는 윤기가 사라지고 마른 빛이 감돕니다. 이는 몸속 진액이 마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쌀밥의 은은한 단맛은 비위를 튼튼하게 하여 혈당을 근육으로 보내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밥을 잘 씹어 물처럼 만들어 삼키는 그 단순한 행위가 무너진 혈당 체계를 바로잡고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식탁 위의 명상과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 7번째 원칙은 식사 시간의 경건함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식탁 풍경을 보십시오. 한 손에는 숟가락을 들고 눈은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영상이나 뉴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비위가 상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합니다. 음식을 씹으면서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거나 분노와 불안을 느끼면 우리 몸의 모든 피와 에너지는 뇌로 쏠리게 됩니다. 정작 음식을 소화해야 할 위장은 에너지가 고갈되어 공회전을 하게 되죠. 대기업 임원이었던 한 환자는 늘 화상회의를 하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약을 먹어도 이장병이 낫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범인은 바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제안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오직 눈앞의 밥그릇과 마주하십시오. 밥알이 혀끝에서 녹아가는 과정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단 보름 만에 그분은 수년간 고생하던 속쓰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칼로리를 채우는 공정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대자연의 기운을 내 몸으로 모시는 신성한 의식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흩어진 상태로 먹는 밥은 몸 안에서 어혈이 되고 담음이 되어 결국 병의 뿌리가 됩니다. 마지막 8번째는 진짜 포만감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이 70%만 먹어라는 말을 숫자로 계산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매일 컨디션이 다릅니다. 어떤 날은 2공기를 먹어도 부족하고 어떤 날은 한 숟가락도 버거울 때가 있죠. 기계적인 숫자보다 정확한 것은 여러분의 손과 발입니다. 식사 후 가슴이 따뜻해지고 손끝, 발끝의 온기가 기분 좋게 퍼진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몸이 원했던 완벽한 양입니다. 그 순간 수저를 놓으십시오. 반대로 입맛이 없고 음식 냄새가 싫다면 그것은 당신의 위장이 지금 청소 중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사람은 밥심이다 라는 말에 속아 억지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청소 중인 방에 짐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 굶는다고 기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은 그 사이 노폐물을 비우고 다시 생기를 찾을 준비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보다 내 배의 감각, 내 손의 온도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정직한 나침반입니다. 생명의 통로를 여는 법, 도둑처럼 걷는 지혜의 마지막 6번째 원칙은 식사 후의 움직임에 관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밥 먹고 100걸음을 걸으면 99가지 산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많은 분이 식사 후 곧장 소파에 누워 TV를 켜곤 합니다. 이것은 기혈을 위장에만 꽉 묶어두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몸을 무겁게 짓누르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반대로 건강을 챙긴다며 식후에 바로 아파트 단지를 빠르게 뛰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의 장기는 젊은 시절처럼 탄탄하지 않습니다. 식후에 무리하게 몸을 흔들면 중력의 영향으로 이장이 아래로 처지는 이하수나 자궁하수 같은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격렬한 운동은 피를 사지로 빼앗아 정작 위장이 음식을 태울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도둑처럼 걷는 것입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고 가볍게 구름 위를 걷듯 움직여야 합니다.
우선 식사 후 10분 동안은 조용히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이때 기혈이 위장으로 모여 소화의 예열을 시작합니다. 그 후 천천히 일어나 집안을 가볍게 거니십시오. 이때 한 손으로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운기를 병행하십시오. 우리 몸의 장기는 시계 방향으로 순환합니다. 손에 따뜻한 온기를 빌려 장기의 흐름을 도와주면 음식물은 독소가 되지 않고 맑은 에너지로 변의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걷는 도중 들리는 작은 속의 울림이나 방귀는 몸 안의 기가 통했다는 아주 기쁜 신호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오늘의 식사가 여러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치환되는 것입니다. 수능의 삶. 당신의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원칙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수능입니다. 나이에 순응하고 계절에 순응하며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순응하는 삶입니다. 55이라는 나이는 결코 인생의 황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50년 넘게 고속도로를 달려온 자동차처럼 이제는 엔진을 아끼고 점검하며 타야 할 시기라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우고 매운 것을 마음껏 먹어도 몸이 스스로를 회복해 주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몸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단백질 함량이나 칼로리 데이터 같은 죽은 숫자에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손발이 차갑다면 그것은 나를 따뜻하게 덮여달라는 몸의 비명입니다. 속이 더부룩하다면 잠시 쉴 시간을 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런 몸의 속삭임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훨씬 강력한 명약을 여러분의 몸속에서 만들어냅니다. 비위가 편안해지면 기혈이 돌고 기혈이 풍부해지면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저절로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수많은 관을 꽂은 채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차가운 샐러드를 뜨거운 국물로 바꾸고 TV를 끄고 밥알의 식감을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한 달만 꾸준히 하신다면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눈빛과 안색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불길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수능자연이라는 네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차가운 생식과 잘못된 소식에 함정에 빠져 있는 소중한 지인들에게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의술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스스로 변화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몸과 대화할 줄 아는 현명한 자기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